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의 꼭두각시입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의 아바타입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것은 비선출 권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겁니까?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할 말입니까? 한덕수 대행에게도 엄중 경고하고 세 가지를 24일까지 수용하도록 촉구합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적시 공포. 두 번째, 상설 특검 추진 의뢰. 세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안 관련 국회 통과 즉시 임명 촉구입니다. 거부는 곧 내란 공범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란 진압이 곧 국정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수사와 탄핵 지연 시는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2차 내란 우려가 고조되고 국론 분열이 장기화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제보에 따르면 12.3 내란 계엄이 있기 보름 전인 11월 17일쯤 노상원은 정보사 김모 대령에게 A4 용지 10여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한 장에 두 쪽이 인쇄가 됐으니까 A4 용지 20여 장의 분량의 문건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완 문석으로 보낼 이른바 납치 명단입니다. 이 밖에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계엄 관련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문건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물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관위 장악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이미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다 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선관위가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보복입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를 은근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을 직결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내란 공범이란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 갈라치기 그만하고 내란 국정조사에 하루빨리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동조당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아전 인수격 주장을 펼치던데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공군만 살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급으로 해석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라는 것인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하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꼭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간담회에서 참석한 어느 기자도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언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원수주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은 행정부 수반의 대행에 그친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된 듯이 그 대표적 권한인 외교의 전면에 나서면서 각국의 정상과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라면서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0여 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외교가 아니고 뭡니까?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는데 지금 권성동, 한덕수 두 권한대행의 손발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이 권한을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악용해서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두 사람이 대행하고 있는 권한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명에 불필요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덕수 권한대행도 재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